이것은 조선 성종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충격 사건입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첩세명, 재산 탕진, 매일 같은 모욕. 61세 노부인, 드디어 폭발합니다. 사헌부에 고발하겠소. 남편과 이혼하고 내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여자가 감히 남편을 고발해?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노부인에게는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쓴 가계부와 일기장, 첩세명 둔 남편 권생원과 30년 동안 증거를 모은 이씨 부인, 조선 최초 황혼이혼 소송, 성종 임금의 판결은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달빛 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성종 16년 한양에서 멀지 않은 안동권 씨 종가. 이씨 부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61살.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은 거칠었다. 이것들아, 제기는 깨끗이 닦았느냐? 예, 마님. 30년 전 29에 이 집에 시집왔다. 명문가 안동권 씨. 양반가의 며느리로서 떳떳한 혼인이었다. 하지만 30년은 지옥이었다. 남편 권생원은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다. 글은 읽을 줄 알았으나 학문에는 뜻이 없었고 주색 잡기에만 빠져 지냈다. 여보,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부를 하시지요. 시끄럽소. 계집이 무엇을 아오. 시집 온 지 3년째 권생원은 첫 번째 첩을 드렸다. 당신, 이게 무슨.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계집이 무슨 할 말이 있소? 이씨 부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 딸만 셋이었다. 그것이 죄였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재산이 있었다. 친정아버지가 물려준 노비 10명, 전답 50마지기. 이것으로 살림을 꾸려가시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하지만 권생원은 그 재산을 탕진했다. 노비를 팔았고 전답을 저당 잡혔다. 여보, 그 땅은 제 친정에서. 시집 온 계집의 재산이 어찌 내 것이냐? 이 집안 것이지. 이씨 부인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법도가 그러했다. 세월이 흘렀다. 권생원의 첩은 둘이 되고 셋이 되었다. 첩들이 낳은 자식들이 집안을 활보했다. 어머니, 배고파요. 이씨 부인의 딸이 부엌에서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곧 밥을 지을 것이다. 하지만 쌀독은 거의 비어 있었다. 권생원이 첩들에게 쌀을 다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것도 살림이라고. 이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환갑이 지났다. 이씨 부인은 이제 늙은 여인이었다.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어느 날 저녁 권생원이 사랑채에서 소리쳤다. 이것, 밥이 왜 이 모양이냐? 이씨 부인이 황급히 나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밥을 먹으라고 내놓았소? 걔도 안 먹겠소? 상 위의 밥은 성그렀다. 쌀이 부족해서였다. 권생원이 상을 발로 찼다. 와장창.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당신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지오. 종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썩 물러가시오. 이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30년을 참았건만. 그날 밤 이씨 부인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손에는 낡은 장부가 있었다. 30년간 적어온 가계부였다. 권생원이 탕진한 돈에 내어 첩들에게 준 재산의 목록, 이씨 부인이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의 원래 가치, 모두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면 충분하겠지. 이씨 부인은 또 다른 책을 꺼냈다. 일기장이었다.
권생원의 패륜적 행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성종 7년 3월 권생원이 첩을 들이고 정씨를 구박함. 성종 10년 8월 권생원이 친정 재산을 팔아주세게 씀. 성종 14년 2월 권생원이 정씨를 종들 앞에서 모욕함. 30년의 기록, 30년의 설움. 이씨 부인은 책을 덮었다. 이제 끝을 내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장부 일기장뿐. 마님 어디 가시옵니까? 종이 물었다. 잠시 친정에 다녀오마. 언제 돌아오시옵니까? 이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집이라 느껴본 적 없는 곳. 안녕히 계시구려. 이씨 부인은 한양으로 향했다. 손에는 30년의 증거를 꽉 쥐고 한양 사원부 앞 이씨 부인이 섰다. 여기가 맞는가? 사원부는 조선의 감찰기관이었다.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억울한 백성의 송사를 받는 곳이다. 저기 민원을 넣으려면 한 관리가 이씨 부인을 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옵니다. 소송? 어떤? 분재 소송이옵니다. 관리의 눈이 커졌다. 분재 소송? 재산 분할 소송이었다. 누구와의 재산 분할이옵니까? 제 남편과입니다. 관리는 더욱 놀랐다. 남편과요? 이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혼은 가능했다. 하지만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특히 환갑이 넘은 노부인이라니. 잠시 기다리시지요. 상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원부 관리들이 모였다. 노부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겠다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남편의 폐륜이 극에 달했다고 하옵니다. 폐륜이라. 관리들이 수군거렸다. 일단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디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씨 부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당당했다. 61살의 노부인이었지만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앉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씨 부인은 자리에 앉았다. 사연을 말씀해 보시지요. 이씨 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녀는 안동권 씨 가문에 시집 온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그동안 남편 권생원은 과거 공부는 뒷전이고 첩을 열어뜨렸으며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까지 탕진하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장부를 꺼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관리가 장부를 받아들었다. 펼쳐보았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적어온 가계부입니다. 권생원이 탕진한 재산의 내역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관리는 장부를 자세히 보았다. 정확했다. 날짜, 금액 내역.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씨 부인은 일기장도 꺼냈다. 권생원의 폐륜적 행태를 기록한 일기도 가져왔습니다. 관리가 일기를 펼쳤다. 권생원이 정씨를 종들 앞에서 모욕함. 권생원이 첩의 자식에게 정실의 비상금을 넘겨주려 함. 권생원이 정실에게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진다고 말함. 관리는 숨을 삼켰다. 대단하시구려. 저는 더 이상 부부의 인연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노비와 전답을 모두 돌려주십시오. 관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것은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상간마마께 아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시지요. 저는 정당한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양 저작거리가 술렁였다. 들었소? 60 넘은 노부인이 남편을 고발했다던디. 이혼을 하겠다고? 조선 천지에 그런 일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것이오. 여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그 노부인 대단하시다던디. 30년을 참았다가 이제야 폭발하셨다는구먼. 나도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소문은 양반들에게도 퍼졌다. 이씨 부인이 권생원을 고발했다고? 폐륜이라며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더군. 유교의 법도가 무너지는구나. 여자가 감히. 권생원도 소문을 들었다. 뭐, 내 아내가 나를 고발했다고? 첩이 대답했다. 그러하답니다, 나으리. 미친 노파가 노망이 났구나. 권생원은 코웃음을 쳤다.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곧 돌아올 것이오. 하지만 권생원의 얼굴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다. 설마, 진짜로? 성종 임금이 신하들을 불렀다. 경들은 이 사건을 어찌 생각하느냐? 좌의정이 나섰다. 마마, 이는 유교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고발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의정도 거들었다. 그렇습니다, 마마. 이를 허락하면 온 나라의 여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의 허물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남편의 허물이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자가 감히. 잠깐. 성종이 손을 들었다. 과인이 궁금한 것은 그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져온 재산이 진짜 그 여인의 것이냐 하는 것이요. 마마, 시집 온 여자의 재산은 시댁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의 원주인은 그 여인의 친정 아니겠소? 신하들이 말문이 막혔다. 성종이 계속 말했다. 과인이 보기에 도덕도 중요하나 재산의 주인은 엄연히 따져야 할 것 같소? 사헌부에 명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시오. 마마. 그리고 권생원도 불러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헌부는 조사를 시작했다. 이씨 부인이 가져온 장부를 검토했다. 이 장부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정 쪽에 물어봅시다. 이씨 부인의 친정에 사람을 보냈다. 친정 조카가 증언했다. 고모께서 시집 가실 때 노비 10명, 전답 50 맞이기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문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재산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소? 권생원이 모두 팔아치웠다고 들었습니다. 사헌부는 권생원 쪽도 조사했다. 권생원, 당신이 부인의 재산을 팔았소? 권생원은 뻔뻔했다. 시집 온 계집의 재산이 어찌 그 계집 것이오? 당연히 내 것이지. 하지만 원래 그 재산의 주인은 시집 오면 다 시댁 것이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사헌부 관리는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은 답이 없구나. 조사는 계속되었다. 종들의 증언도 받았다. 권생원이 정실마님을 어떻게 대했소? 말로 하기 부끄럽습니다. 말해보시오. 종들 앞에서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진다고 하셨고 발로 상을 차기도 하셨습니다. 첩들은 3명이옵니다. 모두 권생원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정실마님의 재산을 첩에게 주었다는 것이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마님이 아끼던 비녀까지 첩에게 주셨습니다. 사헌부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성종에게 보고했다. 성종은 보고서를 읽었다. 오래 읽었다.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성종이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과인의 생각은 이러하오. 신하들이 귀를 기울였다. 이씨 부인의 주장이 옳소. 마마, 들으시오. 권생원은 아내를 학대했고 아내의 재산을 탕진했소.
이는 명백한 허물이요. 하지만 마마 유교의 법도상 법도도 중요하나 정의도 중요하지 않겠소? 성종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과인은 이씨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져온 재산과 그간 그 재산으로 불린 재산의 절반을 돌려주라 명하오. 신하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성종이 덧붙였다. 이 판결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여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헌부 앞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늘 판결이 난다던디 어찌 될까? 노부인이 이길까? 권생원이 이길까? 이씨 부인도 와 있었다. 조용히 서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30년의 서름이 오늘 풀릴까? 권생원도 왔다. 하지만 여유만만했다.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곧 끝날 것이오. 첩들도 함께 왔다. 나으리 걱정 마세요. 당연히 이기실 거예요. 그렇겠지. 사헌부 관리가 나왔다. 손에는 판결문이 있었다. 상감마마의 명을 받들어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씨 부인과 권생원의 재산 분할 소송건. 관리가 판결문을 펼쳤다. 조사 결과 권생원은 아내 이씨 부인을 학대하였고 이씨 부인이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을 부당하게 탕진하였음이 명백하다. 권생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에 상감마마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신다. 관리가 큰 소리로 읽었다. 이씨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져온 노비 10명과 전답 50마지기 그리고 그간 그 재산으로 불린 재산의 절반을 이씨 부인에게 돌려주라. 뭐라고? 권생원이 소리쳤다. 하지만 관리는 계속 읽었다. 또한 이씨 부인과 권생원의 혼인관계를 파기하며 이씨 부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다. 노부인이 이겼다. 대단하시다. 여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이씨 부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30년의 서름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권생원은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이럴 수가. 첩들이 수군거렸다. 재산이 다 없어진다고? 그럼 우리는 도망가야겠어. 첩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권생원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여보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권생원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이냐. 판결 이후 재산 분할이 시작되었다. 사헌부 관리들이 권생원의 집에 왔다. 이 노비들은 모두 이씨 부인의 것입니다. 이 전답도 이씨 부인의 것입니다. 이 가옥도 이씨 부인이 가져온 재산으로 지은 것이니 이씨 부인의 것입니다. 권생원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노비도 전답도 집도 남은 것은 행랑채 하나뿐이었다. 이제 내가 여기서 살라는 것이냐? 관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것도 감지덕지 하십시오. 원래라면 이것도 빼앗길 뻔했습니다. 권생원은 행랑채로 들어갔다. 좁고 춥고 누추했다. 이게 내 집이라니. 첩들은 모두 떠났다. 재산이 없어지자마자 도망친 것이었다. 나으리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것이로구나. 권생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첩들이 낳은 자식들도 하나둘 떠났다. 아버지, 저는 외가로 가겠습니다. 나도 갈 곳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권생원은 홀로 남았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쌀이 없었다. 밥을 어찌 구하나. 권생원은 이웃집에 구걸하러 갔다.
밥 좀. 권생원 어르신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배가 고파서 이웃이 한숨을 쉬었다. 들어가시지요. 밥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권생원은 밥을 받아 먹었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이 지경이 되다니. 겨울이 왔다. 행랑채는 추웠다. 불을 지필 나무도 없었다. 권생원은 떨면서 잠을 잤다. 춥다. 너무 춥다. 과거의 영화가 떠올랐다. 따뜻한 방, 풍족한 밥상, 시중드는 종들. 그때가 꿈이었나? 권생원은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한양 근교. 이씨 부인은 작은 집을 샀다. 크지 않았지만 아담하고 따뜻했다. 이제 내 집이로구나. 60년 인생에 처음으로 가진 자기만의 공간. 이씨 부인은 방 안을 둘러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제 자유로구나. 이씨 부인은 서당을 열었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작은 서당이었지만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할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이것은 인이란다. 어질인, 어질다는 게 뭐예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씨 부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로구나. 약방도 열었다. 병든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의학을 알았다. 30년간 시댁 식구들 병을 고치며 익힌 솜씨였다. 할머니, 배가 아파요. 그래, 이 약을 다려 먹으면 나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씨 부인을 존경했다. 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셔. 남편을 고발하고 재산을 찾으셨다지. 용기가 대단하시다. 딸들이 찾아왔다. 어머니, 그래,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괜찮단다. 이씨 부인은 딸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 너희가 가져라. 내가 힘들게 지킨 것이니. 어머니, 그리고 명심해라. 이씨 부인은 딸들의 손을 잡았다. 어미처럼 참으며 살지 마라. 억울하면 맞서 싸워라. 그것이 너희의 권리다. 딸들이 눈물을 흘렸다. 네, 어머니. 이씨 부인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다. 들었소? 한양에 대단한 노부인이 계시다던디. 남편을 고발하고 재산을 찾으셨다지. 60이 넘어서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여인들 사이에서 특히 화제였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고만 살 것이 아니라 맞서야 하는구나. 어떤 여인은 이씨 부인을 찾아왔다. 할머니, 저도 남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 내 사연을 들어보자꾸나. 이씨 부인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언을 해주었다. 증거를 모으거라. 그리고 정당하게 맞서 싸워라. 법은 약자의 편이기도 하니라. 감사합니다. 양반들은 불편해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것이오?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쩌려고. 유교의 법도가 무너지고 있소.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성종 임금이 판결을 내렸고 그것은 법이 되었다. 상감마마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막겠소? 그렇긴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겨울이었다. 눈이 내렸다. 하얗게 쌓인 눈이 세상을 덮었다. 이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름답구나. 따뜻한 방, 따뜻한 차. 이씨 부인은 평화로웠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누구시오? 대답이 없었다. 이씨 부인은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남루한 옷, 구부정한 허리, 초라한 모습. 하지만 이씨 부인은 알아봤다. 권생원이었다.
이씨 부인은 문을 열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소? 권생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할 말이 있소. 이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할 말이 있으면 거기서 하시지요. 권생원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당신에게 못되게 굴고 재산을 탕진하고 모두 내 잘못이오. 이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다시 예전처럼 안 됩니다.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의 구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권생원은 울기 시작했다. 제발, 나는 갈 곳이 없소. 그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씨 부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따뜻한 만두 한 그릇을 가지고 나왔다. 문 밖에 내놓았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정입니다. 먹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권생원은 만두 그릇을 바라봤다. 고맙소. 가십시오. 이씨 부인은 문을 닫았다. 권생원은 만두를 집어먹었다. 따뜻했다. 눈물과 함께 삼켰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권생원은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눈 속으로 사라졌다. 이씨 부인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30년의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끝났구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제 진짜 자유로구나. 이씨 부인은 일기장을 펼쳤다. 30년간 적어온 일기. 마지막 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성종 16년 겨울. 오늘 권생원이 찾아왔다. 용서를 구했으나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30년의 서름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이제는 남이 되었을 뿐이다. 나는 자유롭다. 내 인생을 살 것이다. 이씨 부인은 일기장을 덮었다. 미소를 지었다. 당당하고 평온한 미소. 봄이 왔다. 이씨 부인의 집 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하얗고 아름다운 매화. 참 예쁘구나. 이씨 부인은 매화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어지린 의는 오를 의. 약방에서는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렸다. 할머니, 약 잘 먹었더니 나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이씨 부인의 삶은 평화로웠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다. 자유로웠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 내 사연을 들어보자.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의 학대, 재산 탕진, 첫 문제. 이씨 부인이 겪었던 것과 비슷했다. 할머니, 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씨 부인은 여인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내게도 권리가 있단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은 바람 같은 것이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란다. 이씨 부인은 여인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증거를 모으는 법, 소송을 제기하는 법. 할머니, 감사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이씨 부인은 여인을 일으켰다. 울지 마라.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세월이 흘렀다. 이씨 부인은 70이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행복했다. 어느 봄날 이 씨 부인은 마당에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매화. 참 좋구나. 딸들이 찾아왔다. 손주들도 함께 왔다. 할머니, 그래, 왔구나. 가족들과 함께 차를 마셨다.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손주가 말했다. 대단하다니? 용기를 내셔서요.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바뀌었대요. 이 씨 부인은 웃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란다. 그저 내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지. 그래도 대단하세요. 이 씨 부인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도 당당하게 살 거라. 억울하면 맞서고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해라. 그것이 너희의 권리란다. 네, 할머니. 해가 저물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이 씨 부인은 홀로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매화 꽃잎이 하나 둘 떨어졌다. 이 씨 부인은 꽃잎을 받아들었다. 참 아름답구나. 30년의 서름.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 이 씨 부인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당당했다. 겨울 매화는 홀로 피어도 아름답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다. 추위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이 씨 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에필로그. 성종실록 16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씨 부인이 남편 권생원을 고발하여 재산을 나누었다. 이는 여인의 권리를 인정한 선례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에서는 여성의 재산권이 더욱 명확히 인정되었다.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여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세상은 조금씩 변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 씨 부인이 있었다. 30년을 참았지만 마침내 맞서 싸운 노부인. 그녀의 용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